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날씨. 탄다 타. 갈증에 내 목이 탄다. 이럴 땐 일단 마시고 보자. 이온 음료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과일 주스도 마시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 식이섬유 음료도 원샷.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 해소는커녕 더 목이 마르는 이 불편한 진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입맛에 따라, 기능에 따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수많은 음료 가운데 과연 어떤 음료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잘 마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내 몸에 수분 충전. 갈증엔 역시 이온 음료만한 게 없다. 이렇게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다음에는 물보다 수분 흡수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이온 음료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스포츠 음료, 기능성 음료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정확한 이름은 아이소토닉 음료. 아이소토닉은 성분이 같다라는 뜻으로 체액의 성분과 비슷하게 만든 음료를 말하는데요. 주요 성분으로는 당질,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고요. 무기질은 땀으로 손실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죠. 이온 음료 한 캔에는 평균 120mg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료로 보충해야 할 정도의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위해선 심한 운동이나 노동으로 리터 단위의 땀을 흘린 경우에나 해당될 뿐, 생활 속에서 고작 흘린 땀에는 굳이 이온 음료를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평상시 음료 대용으로 마시기에는 나트륨 양이 너무 많거나 음료에 포함된 당으로 인해 원치 않은 지방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온 음료에는 이온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당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컵 정도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흔히 보시는 각설탕을 한 4개 내지 5개 정도 먹게 되어 있고요. 그람으로 따지면 12g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분으로부터 안전한 분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껏 드실 음료는 아니고요. 굉장히 갈증이 심하고 땀 많이 흘렸을 때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료수의 첨가물 표시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액상 과당 성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탕보다 저렴한 데다 설탕보다 점성이 높아 훨씬 많은 양의 음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포도당보다 200배, 설탕보다 약 140배 정도 단맛이 더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액상 과당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게 하여 과식을 부르기 쉽고요. 또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 상승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액상 과당이 함유된 음료를 하루에 2잔씩 마시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6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로 피로 회복이나 잠을 쫓기 위해 마시는 에너지 음료는 어떨까요? 교감신경 억제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타우린, 몸속 해로운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구연산, 그리고 아마존 정글에서 자라는 식물성 천연 카페인, 과라나 등 에너지 음료는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카페인의 함량입니다.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할 시 도리어 짜증, 불안, 신경과민, 불면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일일 카페인 권장량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당분 함유량을 고려해야 하죠. 세상에 마실 수 있는 식판음료는 많지만 맘 놓고 마실 수만은 없는 현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다른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어떤 음료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의 형태를 띈 것 중에서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물이 가장 좋고요. 결명차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율무차라든가 이런 곡차를 드시는 것이 좀 물이 너무 심심하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바늘과 실처럼 칵테일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바로 바텐더입니다. 쉐이키, 쉐이키. 화려한 기술로 쉐이커를 흔드는 바텐더.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런데 여기 여느 바텐더와는 달리 음료를 아주 신중하게 섞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과학자 같은 느낌도 드는군요. 그의 정체는 바로 믹솔로지스트. 섞는다의 믹스와 연구하는 사람의 올로지스트를 합성한 이름인데요.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맛있고 아름다운 음료를 만들어내는 음료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화려한 음료 믹스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먼저 알코올을 넣지 않는 논 알코올 칵테일부터 스타트. 라임으로 디톡스 이제 스쿼시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과즙을 좀 섞어서 이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좀 탄산이 상큼하게 좀 있는 게 좋아서 탄산을 이용해서 좀 만들어 볼 거고요. 라임, 자몽, 오렌지 등의 생과즙을 시럽과 함께 탄산수나 다른 음료에 섞는 칵테일을 디톡스 스쿼시라고 하는데요. 상큼한 맛이 풍부해 여름철 음료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로즈마리 같은 거로 이제 향을 좀 내주면 좋거든요. 여기 향을 좀 내는 요령이 잔을 잡으시고 이렇게 좀 두꺼운 긴 이런 로즈마리를 잡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쳐주면 훨씬 향이 로즈마리 향이 많이 납니다. 일명 로즈마리 따귀 건법. 잔을 입에 댈 때마다 상쾌한 향이 솔솔 힐링까지 안겨주는 칵테일입니다. 그냥 먹는 것보다 여기에 이제 셰프 스킬이 더 들어가서 이거를 더 맛있게 이제 맛을 끌어올려서 하는 거랑 저는 이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료도 오렌지 주스도 그냥 마시는 뭐 그거면 굉장히 좀 평이한 맛인데 이 오렌지 주스를 더 맛있게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뭔가를 섞고 그다음에 그 섞을 때의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하게 되면 이제 그 퀄리티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맛과 향과 그런 퀄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알코올이 들어가는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번 위스키에 앙고스튜라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쓴맛 나는 액, 그리고 체리와 설탕을 섞은 스모크드 올드 패션드 칵테일입니다. 이 칵테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스모킹건에서 연기를 내어 위스키의 풍미를 살리는 건데요. 사과나무로 만든 칩이고요. 사과나무를 이제 잘라서 이거를 이제 톱밥처럼 약간 갈아서 만든 거고, 약간 이제 이 연기가 스모크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좀 약간 단향이 살짝 나오는 거고. 버번 위스키 자체에 바닐라 향의 단맛이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달콤한 향과 잘 어울린다고 하는군요. 어떤 향일지 너무 궁금하다. 그쵸? 지금 만들 칵테일은 이제 레인보우라고 해서 사타, 그래서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띄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당분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건 가라앉고 어떤 건 뜨거든요. 그래서 섞이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곱게 좀 쌓아서 올리는 어떤 그런 거고요. 재료가 가진 비중의 차이를 이용해 층층이 쌓는 레인보우 칵테일. 플로트 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위스키마다의 알코올 도수와 당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위스키를 따르는 양과 속도 조절이 요구됩니다. 종류에 따라 당분이 포함된 술도 있지만 술은 대부분 물과 알코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코올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알코올량이 많아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가볍고 당분 함량이 많을수록 무겁죠.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층층이 쌓은 레인보우 칵테일 완성! 가장 위층에 70도 이상의 바카디를 깔면 와! 불쇼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즐기고 향으로 느끼고 맛으로 감동하는 칵테일의 매력. 자신만의 기호와 스타일을 살린 음료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죠? 술을 제외한 전통 기호송 음료를 통틀어 부르는 음청류. 19세기 초에 편찬된 임원 16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던 음청류를 차, 탕, 화채, 밀수, 장, 식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즐기는 전통 음료 하면 단연 식혜를 들 수 있습니다. 1800년대 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식 조리서 시의 전서에서는 곡물과 엿기름으로 감주를 만들고 여기에 유자를 넣어 신맛을 더한다라는 식혜 조리법이 기록돼 있고요. 1900년대 중반 조선 무상 신식요리 제법에는 엿기름에 대한 정보와 제조법이 상세히 설명돼 있죠. 전통 방법에 따라 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란 싹이 튼 보리를 빻아 엿기름 가루로 만들어 면주머니에 넣고 물에서 조물조물 즙을 내는 것이 첫 단계. 이 안에 엿기름물 안에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 밥알을 삭혀주는 거죠. 이게 아주 좋으네요. 엿기름 가루가 파란 그 싹이 보이네요. 파랗죠? 이 속에 아밀라제라는 당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예로부터 명절처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과식 후에는 식혜를 후식으로 마셨던 관습이 있었죠. 바로 천연 소화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보리가 발화하여 탄생한 엿기름에는 발화 이전에는 없던 영양소들이 생성되면서 특히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인베르타아제 등의 소화 효소가 풍부해집니다. 우리의 침 속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아밀라제는 전분을 분해하는 능력이 좋아 밥이나 떡이 주식이었던 우리의 식문화의 제격이었죠. 자, 이제 밥알을 삭히기 위해 엿기름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섭씨 60도의 저온에서 대여섯 시간 동안 발효를 거치는데요. 5시간 후 드디어 밥알이 둥둥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7, 8, 9 이렇게 알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밥알이 잘 삭혀진 거예요. 발효를 마친 밥알과 엿기름을 분리한 후 밥알은 맹물에 담가 단물을 좀 빼내야 식혜물에 넣었을 때 동동 잘 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혜물은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식혜를 상온에 두면 아밀라제 효소가 계속 숙성되면서 금세 산패하기 때문에 열탕법을 이용해 효소의 활성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끓인 식혜물에 밥알을 띄우면 시원하게 먹어도 따뜻하게 먹어도 좋은 달콤한 식혜가 완성됩니다. 식혜와 함께 전통 음료의 양대 산맥을 잇는 수정과. 예전에는 수정과의 주재료인 생강과 계피가 인삼과 같은 약재로 대접받았기 때문에 귀한 음료에 속했다고 합니다. 은은한 불에서 한약재를 우려내듯이 약 4, 50분간 끓여 계피와 생강물을 우려주세요. 매운맛이 들어있으면서 여러 가지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장작용도 하고. 근데
이 계피나 생강이 두 개가 다 따뜻한 성질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성질이 있는 계피하고 생강이 같이 들어가는 음료를 마시게 되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여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아요. 30분 이상 펄펄 끓인 계피물과 생강물을 한데 섞어 설탕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수정과 완성! 기호에 따라 곶감쌈이나 잣으로 데코레이션까지 더하면 고급 음료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오미자 하체를 할게요. 이거 오늘 오미자 너무 좋네요. 이렇게 빨간 거. 이게 아주 그 상품이에요. 우리가 가을에 오미자 열리는데 오미자를 서리를 맞춰가면서 늦게까지 두면 이렇게 빨갛고 아주 맛있게 익어요. 맹물에 하루 동안 담가놓은 오미자가 빨갛게 우러났습니다. 으아, 보기만 해도 왠지 새콤할 것 같은 오미자물. 침이 고이는군요. 유기산이 많고 오미를 낸다.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그래서 여름 건강음료로 아주 좋아요. 오미자 화채는 오미자물을 우려내는 것으로 과정이 거의 끝나는데요. 꿀과 설탕으로 당도를 맞춘 후 배, 참외, 수박 등 제철 과일만 더해주면 피로와 갈증 해소에 그만인 오미자 화채가 완성되죠. 이번엔 어떤 음료를 만나볼까요? 음료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꿀떡 디저트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왜 떡에 물을 부으시는 거예요? 떡이 들어가는 음료, 과일이 들어가는 음료, 밥알이 들어가는 음료, 이파리가 들어가는 음료. 굉장히 여러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맛있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음료에 떡을 떡하니 넣은 이 비주얼은 무척 생소한데요. 꿀물에 작고 동그란 떡을 넣어 먹는 이 음료는 원소병이라고 하고요. 오곡밥이나 약식과 같이 정월 대보름에 먹는 세시 음식입니다. 천연 감미료로 새콤달콤 맛을 낸 우리나라 대표 전통 음료들. 때로는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우리 음료의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